아, 266쪽에 생명 시스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66쪽. 자, 문제 풀면서도 설명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 답만 딱 체크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이 나오면 이제 이런 건 이제 빨리빨리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는 조직이겠구나. 이게 기관이겠구나. 기관 개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읽으면 동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진 정교한 체계이다. 그러네요. 뭐 세포를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뭐 명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뭐 맞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A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다. 이게 정의죠, 정의. 조직의 정의. 폐와 심장은 기관이죠. 예, 그 B와 같은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 맞고. B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이게 단위가 가장 작은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어떤 가장 작은 단위체, 뭐 가장 작은. 그러니까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건 세포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능적 단위, 뭐 구조적 단위 이런 게 이제 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세포를 말하는 거고. C는 공통된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 나오면 빨리빨리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가지 분류인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DNA 빨리 쓰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 나머지는 이제 인지질이겠죠. 근데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세포막 성분. 기억은 A에 들어있다. 핵에 들어있죠. 핵. A는 뭐죠? A 리보솜. C가 세포막. 이거 B가 핵. 요런 거는 미토콘드리아. 요런 거는 골지체. 다 쓸까요? 그냥 골지체. 여기 뭐 통로 같은 거 있죠? 통로는 이제 소포체. 그림 보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자, 기억에 대한 정보는 니은에 저장되어 있다. 니은이 어딨지? 단백질. 기억에 대한 정보는 니은에 저장되어 있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은 B에서 합성된다. 니은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 거. 리보솜. A에서 합성되는 거. 단백질은. 니은에 타이민이 포함된다. 타이민은 이제 DNA 성분이기 때문에, DNA 염기이기 때문에 DNA에 포함되는 거죠. 기억이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C의 주성분이다. 세포막이 인지질하고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니은도 들어가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가 세포막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번. 자, 동물 세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다 뭔지는 설명했고, 그쵸? A는 DNA가 들어있다. 핵에 DNA 들어있고, B는 리보솜이고, C는 물질의 이동 통로이다. 맞습니다. 세포 내에서 물질의 이동 통로, 소포체죠. 자, 식물 세포 구조이다. A는 미토콘드리아, B는 소포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쵸? B가 소포체, C가 골지체. 요거는 이제 그 엽록체죠. 엽록체가 있습니다. 식물세포는. 바깥쪽에 있는 애 E가 세포벽. F는 세포막. 뭐 A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하얗게 얘는 에코인 줄 아시죠? 이거 에코. 자, 빛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전달한다. 엽록체가 하는 일이죠. 밀접한 세포기관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D 엽록체.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세포의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A 미토콘드리아. 자꾸
그거 읽으시면서 쓰면서 그림 보면서 외우고. 자, 그 다음에 5번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와 F는 동물 세포에서도 관찰된다. A와 F는 동물 세포에서도 관찰되는 거 맞네요. 맞죠? 이거 맞고요. 예, B는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이다. 소포체 말하는 건데 맞네요. C는 단백질의 변형과 분비에 관여한다. 이거는 이제 분비에 관여한다. 이런 건 특히 골지체 말하는 거죠. 골지체. 그래서 C도 맞습니다. 예. D는 막으로 쌓여 있다. D가 뭐지? 막으로 쌓여 있는 구조는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랑 핵이랑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막으로 쌓여 있고 리보솜은 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요. 예. 이거는 맞는데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야. 그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막 구조가 아니에요. 리보솜은 다른 것들은 막이 있는데 E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거는 F가 하는 일이고 세포 막이. E는 그냥 전투가성 막이에요. E는 세포벽인데 전투가성 막입니다. 형태는 유지하는데 뭘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들어갔다 나갔다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가성 막이라고 해. 세포막은 이제 반투막이라고 하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게 맞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6번 자 A를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산 머리에 지질 꼬리 여기 인산 머리에 지질 꼬리가 있어. A는 인지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단백질들이 박혀 있습니다. 단백질이 막단백질이라고도 하고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 A는 친수성 부분끼리 안쪽에 모여있다. 틀렸죠. 지질들이 안쪽에 모여있죠. 지질들이. 지질은 소수성이고요. 네. 친수성은 이제 인산이 친수성이고 극성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친하고요. 이 지질은 소수성입니다. 물하고 안 친하면 소수성이라고 해요. B는 세포막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 모자이크 구조. 자, B는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 단백질 아미노산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네, 단백질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7번 단백질을 지금 통과하는 건데 이쪽이 봐봐 애들이 많죠. 고농도에서 지금 저농도로 뭐 되는 거야 이게? 확산되는 확산되는데 확산될 때 단백질 통로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거 맞고요. 특정 물질 이동시키는 거 맞습니다. 전부 다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산소는 기억과 같은 방법으로 세포막 통과한다. 아닌데 산소는 무극성 분자의 단분자이기 때문에 되게 작기 때문에 그냥 인지질을 그대로 통과를 해요. 인지질을 통과합니다. 그냥 산소는 입자가 작고 무극성이기 때문에 3번이고요. 그렇게 통과하는 애들은 이제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애들 지금 인지질 이중층 바로 통과하고 이러는 거네. 근데 뭐 A의 농도는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다. 예, 세포 밖이 높죠? 예, 그림 보시면 아시죠? 빨간색. 예. A와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원리가 다르다. 아니야, 이게 지금 잘 보시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다 뭐야 이게? 확산에 이런 확산.
같습니다. 자, 디귿 B의 농도가 세포 안에서만 증가하면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맞죠? 여기 고농도, 농도차가 크면 이동하는 속도 빨라지는 거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 267쪽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원리. 분자가 스스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인지질 이중층이나 단백질 막을 통해 이동한다. 확산. 267쪽. 자, 가와 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자, 이 농도를 보셔야 돼.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죠, 그쵸? 고농도에서 저농도죠. 그래서 가와 나의 이동 방식으로 이동하는 얘, 바로 이렇게 통과하는 애들은 무극성 분자고 입자가 작아야 돼. 그래서 가 방법으로는 뭐 이산화탄소나 산소 이렇게 이동하고요. 이렇게 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뭐 포도당이라던가 좀 큰 애들, 포도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온들, 뭐 칼륨 이온이나 뭐 나트륨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극성인 애들이죠. 극성. 예. 뭐 아미노산 이것도 단백질 막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입자가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이동하는 거 맞아요. 예. 아까 지용성이 소수성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예. 소수성이랑 뭐 비슷한 말이에요. 예. 물에 녹는, 뭐 기름 성분에 녹는다 이런 말인데 물하고 안 친하다 뭐 이것도 비슷한 말이야. 단백질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이동한다. 이게 맞아요. 예. 전하를 띠는 물질 이온이죠.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지 못한다. 근데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지 못한다는 틀렸죠. 전하를 띈 물질은 그 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아니죠. 자, 물은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물이 이동하는 건 삼투라고 해요. 확산이라고 하지 않고 삼투 현상으로 이동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분자는 큰 분자보다 인지질 이중층을 잘 이동한다. 작은 애가 더 잘 이동하죠. 작은 애가 일반적으로. 3번이고요. 자,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이산화탄소가 여기가 지금 고농도인 거야. 이 모세혈관이. 페포가 저농도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확산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산소는 페포 쪽이 더 고농도인 거야. 지금 이쪽이 더 저농도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의 지질 성분인 호르몬이 세포로 흡수될 때, 근데 이건 너무 큰데? 호르몬은 이렇게 뭐 이건 O2나 뭐 CO2처럼 단분자가 아닌데 안 되고요. 이 호르몬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요. 너무 커. 얘는 지질이긴 해도 신경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이 이동할 때 이건 이온이죠. 이건 극성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통과 못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날 때 이거죠. 지금 기체교환. 그 디귿만 맞습니다. 호르몬은 지질이어도 근데 맞다라고 되어있네. 기억 맞다라고 되어있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답은 기억도 됐다라고 되어있네요. 잠깐만요. 호르몬은 단백질인데 저렇게 이동하지는 못하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268쪽. 잠깐만. 4번으로 되어있네.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호르몬은 단백질로 돼 있어서 이게 직접 통과는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은 3번을 체크해 주세요. 예, 이거는 지질 성분이긴 하지만 호르몬이 안 될 것 같은데. 책에는 이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기가 지질 성분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3번 같은데. 이거는 3번을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세포막을 통해 이동할 때, 자, 농도 차가 크면 이동 속도가 빨라야지 되는데, B는 이제 좀 더 빨라지긴 하죠. 예. 근데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할 때는, 이렇게 돼요. 예. 인지질 이중층 통과 가능한 애들은. 근데 이거는 단백질을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할 때는, 그 단백질이 뭐 수도 없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막단백질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다 통과하고 있어, 애들이. 그럼 줄을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막단백질 통과하는 애들입니다. A의 이동에는 단백질이 관여한다가 맞고요. A와 B는 세포막의 경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세포막을 경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잠깐만 이거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얘가 세포 밖의 농도에서 안의 농도 뺀 거죠. 그 밖의 농도가 더 큰 거죠. 지금 뭐 0보다 크니까 양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포 밖의 농도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반대 방향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포막을 통한 O2의 이동 방식은 B다. 맞죠? 예. 그래서 디귿 고르면 되고요. 한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적혈구를 설탕용액에 넣었는데 쭈그러든 겁니다. 이게 커진 게 아니에요. 이게 쭈그러든 건데 물이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려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삼투현상으로. 그래서 이 X의 농도는 적혈구 안의 농도보다 높죠. 고농도. 적혈구에서 용액 X로 물이 빠져나갔다. 예, 그렇죠. 자, 용액 X를 넣었을 때 적혈구 부피가 변하는 것은 삼투에 의해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맞네요. 다 맞네.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5번. 자,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빠져나간 거야. 이거는 고농도야, 고농도. 바깥에, 그 고장액이라고 해요. 바깥의 농도가 고장액이고, 이거는 등장액이고, 농도가 똑같은 거고, 얘는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진 겁니다. 그럼 이거 저장액입니다, 저장액. 그럼 C가 농도가 I겠네요, C가. 얘는 0.9니까 2겠네요. I가 아니구나. 1이구나. 1이겠네요. 이거 2겠네요. 이거 3이겠네요. 예. 자, 1에 넣은 적혈구는 부피가 점점 감소한다. 아니고요. 2에 넣은 적혈구의 막에서 물 분자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물 분자는 이동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양이 똑같다라는 거야. 들어가고 나오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3에서 관찰되는 적혈구 모습은 A다. 맞네. 예,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16번에 자, 설탕 용량 X에 넣었을 때 쭈그러든 거야. 이게 세포 벽은 가만히 있지만 물이 빠져나간 거야. 에코의 크기도 줄어들었고요. 물이 빠져나간 거고, 그럼 X는 고농도의 고농도. 얘는 빵빵해진 거, 에코도 커졌고, 그래서 얘는 저농도의 저농도. 옳지 않은 거, 설탕 용액의 농도는 X가 Y보다 높다. 맞고요. 자, 가에서 세포막과 세포벽의 분리가 되었다. 이게 분리된 겁니다. 이거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세포 안의 농도는 나가 가에서보다 높다. 나는 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물이 들어왔으니까 농도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나가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액포에 저장된 물의 양은 가보다 나에서 많다. 나에서 많잖아. 보면 되잖아. 액포가 크잖아. 자, 용액 Y에 넣었을 때 세포에서 용액 Y로 물이 이동했다. 이게 틀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Y에 넣었을 때 세포에서 용액 Y로 물이 이동했다. 물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동했다가 맞나? 쉽잖아요. 3번이요. 나보다 가에서 그래? 내가 잘못 읽었어? 다시 볼게. 나보다 가에서 높다. 세포 안의 농도는 나보다, 그러네. 나보다 가에서 높다. 맞네요. 미안해. 잘못 읽었군요. 자, 그래서 이거, 세포에서 용액 Y로 물이 이동했다. 아하, 이게 틀리긴 한 건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요 문장을 좀 지적하는 거는 세포에서 Y로 물이 이동했다. Y 용액에 넣었을 때 세포에서 용액 Y로 물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동했다 뭐 요런 말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요게 좀 안 좋은 보기인 것은 세포에서 용액 Y로 물이 이동 안 하는 건 아니야. 혹시 그럴까봐 얘기하는 건데 그런 보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거 더 많이 나가기는 나가.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이동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얘 들어오고 얘 나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또. 그래서 애매하네요. 하여튼 더 뭐 여기서 뭐 답을 찾자면 5번밖에 할 게 없지만 왜냐면 이게 다 맞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게 더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다. 이건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반응물과 다른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그쵸? 정촉매가 있을 때 빠르다.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낮추면 정촉매가 되고 높이면 부촉매가 돼요. 정촉매가 있을 때 빠른 거 맞아요. 부촉매는 화학 반응의 반응열을 증가시킨다. 반응열이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반응열은 변화가 없어요. 촉매에 의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어떤 반응을 이렇게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물질들마다 에너지가 원래 있어.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반응의 진행은 오른쪽으로 하는 거고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 이런 반응은 이제 뭐 동화작용 같은 거고 이러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를 지금 흡수하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C가 반응열입니다. C가 이 에너지 차이 있죠?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A가 활성화 에너지. A가 활성화 에너지고 요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죠. B는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에요. B는 활성화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성물이 되려면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건 A이고 요런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D나 E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B도 마찬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A입니다. A. 근데 이 화학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왜 흡열 반응이냐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촉매가 있어도 C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C가 어디있죠? 반응열이죠. 반응열 변하지 않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만 높였다가 낮췄다 하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은 이 화학 반응에 해당한다. 단백질 합성이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 더 큰 분자를 만드는 거죠.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이 반응에 해당하죠. 5번이 답이고요. 몇 번까지 풀어보라 했죠? 29번? 29번까지죠? 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한다. 물질대사 말하네, 물질대사. 이게 물질대사의 정의니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한다. 물질대사. 효소가 필요하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의미에서는 뭐 에너지 대사라고 쓰기도 해요. 그런 말도 하는데 이건 답은 물질대사라고 써주셔야 되겠고, 자, 큰 분자가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되면 동화 작용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화 작용이고, 분해하는 작용, 이화 작용이고,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고, 에너지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고, 이때 기억이 관여한다 뭐 이런 거죠. 기억은 다 효소가 관여해요. 효소. 자, 촉진하는 물질. 가는 틀렸네요. 생체 촉매인 효소에다 맞고요.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양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보다 많다. 맞아요. 그 화학 결합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분자가 에너지가 더 많은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나 반응의 예. 나는 지금 이화작용이죠. 소장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전환된다. 녹말이 이제 그 다당류인데 이당류로 끊어지는 거니까 이화작용 맞아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맞아요.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근육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거는 이제 가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4번. 23번에 자, 포도당이 분해되는 겁니다. 가와 나는 생성물의 종류가 같다. 생성물은 포도당 분해되면 이산화탄소랑 물 생기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가와 나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가는 나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가는 나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맞네요. 이거는 이제 그 생체 내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죠. 가는 나보다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이 더 적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이게 결국 이거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고 얘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요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가에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전환된다. 이게 연소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연소 반응은 한꺼번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서 열과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아요. 나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효소가 필요하다. 이거 분해할 때 효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 종류 필요해요. 이게 그 반응물이 뭐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여러 종류의 효소 필요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거를 이제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말해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효소인 거고, 요렇게 된 애를 효소 뭐 기질 복합체라고 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물이 된 거죠. 이거는 분해 반응인 거죠. 생성물이 되고 분해 반응이 일어났죠. 근데 얘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재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효소는 A와 D로 된 반응을 촉진한다. 촉진하죠.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C에서 활성화 에너지 낮아진다. 맞아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자, 문제 맞네. 근데 25번. 자,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지금 분해 반응입니다. 그쵸? 분해 반응이고 반응물보다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죠.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발열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분해 반응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야. 여기 표시해놔.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요거는 기억은 반응열이죠. 반응열. 반응열만큼이 발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응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생성물이고, A가 생성물 맞죠? B는 반응물이고, C를 형성하면 기억의 크기가 줄어든다. 맞죠?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면 기억이 아니네. 기억의 크기가 아니죠. 미안. 기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기억은 반응열이잖아. 반응열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 효소는 이화작용에 관여한다. 지금 이화작용입니다. 예.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C의 생성 빈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 빠르다. C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말하는 거죠.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에 3% 과산화수소수를 같은 양을 넣은 후, 자, 생간 있어. 생간 무슨 곱창집 같은 데 가면 생간 줘. 그 생간. B는 삶은 간. 뭐 삶은 간은 뭐 순대 같은 거 먹으면 삶은 간 주죠. C에는 증류수를 넣는다.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하였다. 과산화수소는 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기포는 산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기포가 발생하는 양은 A가 가장 많다. A가 가장 많죠. A가 가장 많습니다. 카탈레이스는 시험관 A보다 B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아니죠. 카탈레이스도 단백질이에요. 이게 효소인데, 분해 효소인데, 효소는 단백질이야. 근데 삶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단백질이 파괴가 된 거예요. 삶은 간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단백질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자, C에서 증류수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방해한다. 방해하는 건 아니야. 뭐 아무것도 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방해하려면은 부촉매해야 돼. 부촉매가 있긴 해요. 인산이라고 부촉매가 있는데 뭐 증류수가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이 화살표 잘 봐야죠. 분해 반응이네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분해 반응입니다. 지금 분해 반응은. 그 다음에 나는 이 효소의 농도를 A와 B로 다르게 했을 때, 얘가 반응 속도 더 빠르네. 그쵸? 반응 속도 더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고농도죠. A가 고농도. 효소가 고농도인 거죠. 효소가. 자, 그래서 효소의 농도는 A가 더 큰 거고요. S1에서 기억의 양,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 말하는 거죠. 그게 A가 더 높은 거죠. 자, S1에서 전체 효소수 분의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수의 값은 B가 더 크다. 어렵다. 야, 맞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여기는 1이야, 반응 속도가 1. 근데 여기 2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속도가 더 빠른 거는 A가 빠른데, 지금 B는 전체 효소수만큼 결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더 이상 증가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B는 거의 1이야. 이 값이. 왜냐면 다 했으니까. 근데 A는 아직 남았죠. 여유가 있지. 약간 결합을 안 한 효소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나? A는 한 요 정도 돼야지 전체 효소수분에 결합한 효소가 1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B는
다 결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거고, A는 좀 여유가 있어요. 아직은 남아도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결합을 안 한 효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프 잘 봐야죠. 단순히 A가 더 크니까 A가 크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 지금 요 물어보는 값은 얼마나 많이 이제 결합을 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그림은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27번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문제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반응물의 농도가 적은 거야. 효소가 좀 놀고 있어. 근데 얘는 다 된 거야. C는 다 됐는데 농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반응 속도는 B랑 C랑 같은 겁니다. 지금 자, A의 효소를 더 첨가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지금은 반응물이 적으니까 증가하는 건 아니죠. 자, B의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아니죠. 이미 다 포화됐기 때문에 B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해서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A와 C에서 같다. 이거는 다 효소랑 반응해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다 A, C 같은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속도야 지금 C가 빠르죠. 사실 속도는 C가 빠른데 반응이 진행되는 속도. 근데 에너지 자체는 지금 둘이 똑같습니다. 자,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이다. 자, 키위를 갈아 소고기라고 하나? 쇠고기라고 하지 않나? 소고기를 재워두면 소고기가 연해진다. 소고기도 표준어인가? 표준어인가 보네. 둘 다 쓰나 보네. 키위에 이제 소고기, 이제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그런 효소가 있는 거고요. 그 효소가 있는 겁니다. 요 검사지에 당뇨병 환자의 오줌을 묻혔더니 요 검사지가 청색으로 변했다. 여기도 효소가 있는 거예요. 분해 반응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자, 옷에 찌든 때를 제거할 때 효소 세제를 이용하면 일반 세제보다 더 잘 빠집니다. 그러긴 하지.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옳은 거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거고, 요 검사지는 녹말의 유무가 아닙니다.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 당뇨병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요. 키위와 효소 세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기억 디귿. 4번 답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오늘 요거 좀 열심히 해가지고 끝내야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포 내 정보의 흐름, 254쪽. 자,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자, DNA 유전 정보와 단백질. 생물은 유전 정보에 따라 눈동자 색, 머리카락 모양 이런 형질을 나타냅니다. 형질은 뭐 생김새 말하는 거예요. 생김새. 머리카락 색, 피부색, 키, 눈꺼풀 모양, 혈액형 이런 유전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생물의 모든 특성, 이거를 형질이라고 한다. 유전 형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다 DNA에 의해서 결정 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뭐 수술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긴 하네요.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DNA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DNA에 따라서 그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밥도 열심히 먹고 그래서 키가 더 큰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DNA에 저장된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형질들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는 이제 어떤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정보가 있는 겁니다. DNA는 뭐냐? 그 DNA는 자,
이렇게 요게 DNA죠. 그림 보면 되겠다. 요게 DNA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게 다 DNA 이게 낄다란 거. 엄청 긴 거지, 그치? 이게 DNA고 DNA랑 단백질이 모여서 이렇게 잘 쌓여져 있는 게 염색체예요. 염색체는 DNA랑 단백질을 합쳐가지고 염색체라고 하시면 되겠고, DNA의 특정 부분들이 있어요. 특정 부분. 요 유전자는 뭐 어떤 뭐 인슐린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요 유전자는 뭐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뭐 어느 부분은 뭐 다른 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부분은 유전자라고 불러요. 각각의 부분들을 유전자라고 부르고 쭉 연결되어 있는 건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제일 큰 단위고 제일 큰 거고 여기에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DNA,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자는 그 부분들이야. 부분들.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DNA 한 분자에는 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많은 유전자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전 정보는 유전자의 DNA 염기의 서열에 의해 저장이 됩니다. DNA 염기는 A랑 T랑 G가 C가 있죠. 이렇게 4개의 순서, 뭐 AA, TT, GC, CC, TC, AT 막 이렇게 계속 순서가 있다고. 그 순서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무슨 컴퓨터 같아요, 이게. 엄청 신기한 일인데 마구잡이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뭔가 계획적이고 다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고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유전자와 단백질. 비들과 테이텀은 붉은 빵 곰팡이를 이용해 실험을 했는데 유전자가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걸 밝혔다.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단백질 합성에 유전자가 관여한다.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 합성에 관여한다. 근데 효소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케라틴 이것도 단백질이죠. 호르몬의 인슐린 이것도 단백질이죠. 이렇게 확대되었으며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사슬. 폴리펩타이드가 꼬이면은 단백질이거든요. 폴리펩타이드 사슬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처음에는 그냥 효소만 합성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다 모든 단백질들을 다 합성하는 그런 정보가 있네. 이렇게 알았다고. DNA의 유전 정보에 대한 연구가 발달함에 따라 유전자의 정의는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유전자가 단백질의 생산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해 가시죠? 책을 잘 읽어주시면. 단백질의 기능. 근데 그 단백질이 물질 대사를 촉매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은 생리작용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명활동은 단백질로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런 단백질의 종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몇만 가지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자, 유전자와 생명 시스템, 유전자와 형질 발현. 자, 엄청 신기한 일인데 이게 갈색 눈동자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고 파란색 눈동자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갈색 유전자는 사실 이 갈색이 나오는 이유가 멜라닌 색소가 있으면 갈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 멜라닌이 만들어지려면 얘를 합성할 때 필요한 효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뭐 이 유전자가 멜라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를 많이 만들어. 근데 이 파란색 눈동자의 유전자에는 별로 안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적으니까 멜라닌 양이 적어. 그래서 갈색이 안 나타나. 파란색 눈동자가 나타나. 뭐 백인들이 많죠. 근데 갈색 눈동자는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결국 형질이 달라진다 이거지. 이해 가시겠지요? 유전자와 생명 시스템의 유지. 생명체 생명활동은 단백질로 표현되지만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 것은 단백질 자체가 아니다. 그렇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를 물려주는 거예요. DNA를 물려줍니다. DNA는 염색체 형태로 부모의 생식세포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런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라 이거를 물려주는 겁니다. DNA 유전 정보에 따라 특정 단백질이 합성됨으로써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형질이 나타나고 생명활동이 일어나 생명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조금 이따 배워.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키포인트. 유전자. DNA에서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특정 부분이다. DNA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특정 부분들, 유전자와 단백질. 유전자는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생산을 결정하여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한다. 자, 이해 가시죠? 유전자와 형질 발현.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 단백질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형질이 발현된다. 이해 가시죠? 멜라닌이라고 하는 애는 흑갈색 알갱이 색소로 피부, 털, 눈의 홍채 등에 존재합니다. 멜라닌은 이제 뭐 흑인들이나 아니면 아무튼 뭐 좀 피부가 까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은 강한 햇빛을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강한 햇빛을. 그래서 백인들은 저기 뭐 북유럽이나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다 백인이잖아. 거기 햇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흑인들은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이 적도지방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피부가 까매. 뭐 동남아시아건 뭐 여기 아프리카건 아니면 여기 그 뭐죠 이제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몸을 지키는 거죠. 근데 백인들은 뭐 햇빛이 너무 많이 쐬잖아.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그 햇빛을 차단을 못 해가지고 피부암이나 뭐 이런 거 많이 걸립니다. 뭐 백인이라고 더 좋은 건 아니죠. 생명 중심원리 잠깐만 쉬었다 하고, 네, 잠깐만 쉬었다 하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생명 중심의 원리. 뭐 센트럴 도그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센트럴 도그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생명 중심 원리. 그러니까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정보를 꺼내와야 돼. 정보를 꺼내와야 됩니다. DNA는 원본인데 이 원본을 바로 훼손을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에서 RNA로 이게 전달이 돼요. 뭐 이거 복사본 같은 건데, 복사본 같은 겁니다. 그래서 RNA를 가져다가 공장 같은 데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하라고. 그러니까 DNA에 유전 정보가 있어. 거기서
그 특정 부분만 RNA가 복사를 해와요. 그 다음에 그 RNA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공장이 이제 리보솜이야, 리보솜. 리보솜에 갖다 줘. 그럼 리보솜이 그 설계도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흐름, 이런 유전 정보의 흐름을 생명 중심의 원리라고 한다. 자, 단백질 합성 장소. 단백질 합성 장소는 이건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써져 있는 거네요. 연구하는 과정이 써져 있고, 아무튼 단백질 합성 장소는 세포질 내에 리보솜이야, 리보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리보솜 추적을 해가지고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RNA 이동,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표지한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하여튼 방사성 원소 같은 걸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어디로 가면은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있는 배양액에서 세포를 배양하며 행방을 추적할 수가 있다. 이 RNA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행방을 추적할 수가 있다.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처음에 핵 속에 집중되었다가 거기에 있던 핵 속에 집중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질로 나오는 거를 관찰한 거죠. 세포질로 나오는 거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RNA가 핵에 있다가 세포질로 이동했구나.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야, 이거는. 그래서 1958년 크릭이 DNA의 유전 정보는 또 다른 핵산인 RNA로 전달되고, 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생명중심 원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RNA가 핵에 있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포질로. 이런 거는 다 사람이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지를 했다라는 건 아무튼 방사성 원소인 애로 표지를 한 거야. 그 방사능이 나오는 곳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증이 됐고 생명 중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 생명 중심 원리에서 DNA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ATGC. 그거를 RNA로 전달하는 거를 전사라고요. 전사. 복사라고 하지 않고 전사.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 그러니까 DNA 엄청 길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 RNA가 이렇게 전사하는 거, 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RNA가 빠져나와요. 핵에 핵공이라고 있어. 핵에 구멍이 있어요. 핵공이야, 이 핵공. 핵공으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가요. 리보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되게 조그만 애들이죠, 리보솜. 거기에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20가지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20가지 아미노산을 차곡차곡 붙여요. 지금 요게 3개씩 짝을 지어 가지고 신호야. 이게 신호. 어떤 거 3개면은 뭐 붙여라, 어떤 거 3개면 뭐 붙여라, 이게 신호야. 엄청 컴퓨터야, 컴퓨터. 그래서 하나씩 딱딱딱딱 붙여. 그럼 얘네가 펩타이드잖아요. 폴리펩타이드가 요런 애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뭐 수소결합이라고 해서 인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쓱 꼬여요, 알아서. 여기 단백질 형태가 중요하거든. 그 특정 형태를 가지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청 신기한 거죠. 이거를 밝혀냈다라는 것도 엄청 대단한 일이고.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사를 하고 RNA의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해. 번역한다라고 해요. 번역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가 다 요 방법으로 살아가요. 요 방법으로. 모든 생명체가 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처음 알았죠? 이렇게 되는지. 내 세포에서 알아서 이런 거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 자, DNA에서 RNA로 전사. 그 다음에 RNA의 그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예. 그럼 단백질들이 자기 일을 하면, 알아서 일을 하면, 예,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DNA에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염기가 ATGC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ATGC가 쭉 있거든요. ATGC가 쭉 있거든요. 뭐 없나? 쭉 있는 거 없나? 예, 너무 조금인데 이렇게 ATGC가 뭐 TGG, TTT, GGC 이렇게 쭉 있다고. 예, 쭉 있어요. 예, 엄청나게 길게 뭐 30억 쌍인가 있어요. 30억 쌍인가. 근데 T랑 A는 서로 상보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AT랑 GC랑 짝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T 옆에는 A가 있고요, G 옆에는 C가 있습니다. 항상 짝이 지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걸 복제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 얘를 세포 분열할 때 이걸 복제를 해야 되잖아. 여기는 복제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DNA를 이제 복제한다고 돼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저 짝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복제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복제를 해. 그럼 이 가닥을 복제를 하려면 여기에 T 옆에는 A니까 A, C,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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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G 이래야지 얘랑 똑같지. 처음 거랑 똑같지. 그래서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건 복제할 때고요. RNA로 전사할 때도 짝이 있어요. RNA에는 T 대신에 U가 있어요. U라시. 그래서 RNA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주형 가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두 가닥 중에 요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전사를 한 거야. 뭔 얘기냐면 A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유라실이에요. 그러니까 AU, C에 대응하는 거는 G고, G고, A 여기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죠. UUU, CCG니까 GGC 이게 전사를 하는 거야. 엄청 똑똑하고 엄청 체계적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요렇게 세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해요. 요 세 개씩은 코돈이라고 불러버려요. 코돈. 뭐 코드랑 비슷하지. 아무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코돈. 세 개씩은 RNA 세 개씩은 코돈이야. 그래서 UUU는 몇 번 아미노산, GGC는 몇 번 아미노산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 아미노산이 얘가 이 리보솜에서 차곡차곡 붙여. 그러면 이게 알아서 꼬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코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코돈이라고 부르질 않아. 이거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해. DNA에 있는 거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3염기 조합이 코돈을 물론 결정하는 거죠. 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DNA의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DNA 유전 정보가 전사된 RNA의 코돈, 3염기 조합이 RNA 코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코돈의 순서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하나씩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DNA는 ATGC가 있는데 ATGC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AGCT로 하지 마시고 ATGC가 짝이다. 자, 이런 게 배열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죠.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염기 서열에는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3염기 조합이 한 조가 되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근데 왜 또 3개냐? 왜 3개냐? 만약에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그러면 염기가 사실 4개만 있으면 안 돼요. 염기가 뭐 20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4개만 있으니까 아모가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미노산 4개밖에 못 붙이겠죠. 근데 우리는 아미노산이 20개나 있잖아. 20종류. 4개로는 안 돼. 그럼 2개로는 되냐? 2개로도 모자라요. 왜냐면 이제 4, 4, 16이야. 4, 4, 16. 4, 4, 16. 조합이죠, 조합. 4, 4, 16. 그러면 20개는 모자라잖아. 그쵸? 그래서 3염기 조합을 선택했다는 거지. 엄청 무슨 수학자가 있죠. DNA에 수학자가 있어요. 3개씩은 해야지 64종이 돼서 20종을 넘어가지. 근데 넘어가는 건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은 생겨. 근데 그러니까 얘도 뭐 아미노산 1번, 얘도 아미노산 1번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64종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염기는 3염기 조합이 최소한인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4종의 아모가 생기고 이렇게 트리플렛으로 64종의 아모를 만들어내요. 그게 DNA에 쭉 연결되어 있고 DNA 유전 정보의 전사 자, A 대신에 U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RNA로 전사될 때 AT가 아니라 AU예요. GC, CG, T는 A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사실 유라실하고 타이민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DNA가 이중가닥이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를 주형으로 삼아야 돼. 그게 어느 게 주형 가닥이냐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게 뭐 문제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주형 가닥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RNA가 이제 전사가 됐어. 근데 그러면 RNA는 핵공을 빠져나옵니다. 핵공을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갈 거고, 자, 코돈, RNA 유전 정보는 DNA 유전 정보를 전사한 것인데 RNA의 유전 암호도 3염기 조합과 마찬가지로 3개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코돈. 자, 코돈도 64종이 있겠죠? 64종이 있어요. 코돈도. 근데 그 중에 61종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3종은 뭐냐? 이게 엄청 신기한 게 이거를 뭐 단백질 합성을 시작해라, 뭐 이렇게 종결해라, 뭐 시작 코돈, 종결 코돈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이제 3종이 되고 게시 코돈이라 써져 있죠. 이게 게시 코돈. 이제 이거 단백질을 이제 합성을 여기서부터는 해야 된다. 게시 코돈이 있어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는 종결 코돈이다. 세 종류는 하나만이구나. 하나는 시작 코돈, 나머지 3종은 종결 코돈이다. 종결 코돈과 게시 코돈이 있다. 자, 그래서 자, AUG가 오잖아. 그럼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단백질이 아니라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이 20종류 이름이 있거든요. 하여튼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붙이는 거고요. UUU는 페닐알라닌, AGC는 세린. 이게 아미노산 이름입니다. 아미노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DNA 그에 있는 애를 RNA로 이동할 때는 전사. 그 RNA 코돈을 아미노산 붙이는 거는 번역이라는 번역.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설명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주형 가닥은 지금 얘입니다. 얘를 주형으로 쓴 거야. 얘에 대한 상보적 결합으로 얘네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얘가 주형 가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생명 현상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엄청 신기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별 생각 없다가 대학교 때 이제 뭐 이런 거를 배울 때 엄청 쇼킹했어요. 아, 이런 거였어.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처음 알았죠. 생명체의 유전 암호 체계에 코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단순한 구조인 세균부터, 몇 가지 경우 제외하는 거 뭘까? 궁금하네, 이건. 하여튼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요 암호 체계를 사용해요. 세균이건 뭐건 다. 세균이건 뭐건 만약에 AUG가 왔다. 그럼 메사이온이 붙여요. 사람이건 뭐 UUU가 왔다. 그럼 페닐알란이 붙입니다. AGC가 왔다. 그럼 셀인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가 있는데 요즘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 바이러스가 와서 바이러스 G DNA를 나한테 집어넣어. 세포에. 그럼 바이러스에 있는 DNA의 유전 암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리보솜이 붙여요. 그래서 바이러스한테 필요한 애들을 만들어줘. 바이러스 걸. 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이러스 걸 만들어가지고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나와. 그럼 바이러스가 더 많아져. 또 가. 그 바이러스의 그 유전암호를 우리 몸 안에 있는 리보솜은 그냥 해. 이거 엄청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세균이건 뭐건 다 AGC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거 그럼 다 달라야 되느냐? 다 달리면은 안 돼. 다 달리면은 뭐 이런 뭐 세계가 형성이 안 될 거고요. 뭐 이렇게 생명과학 세계가 생물체에 대한 세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뭐 이런 것들 뭐 동물 잡아먹잖아?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내가 써요. 걔 아미노산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물론 합성도 하겠지만. 그래서 다 다르면은 뭐 살아갈 수가 없고요.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침투하는 거고 이겨내야지. 이겨내면 되는 거고요. 다 똑같다. 자, 생물은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를 자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생물 중에 독특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생명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통 조상에서부터 진화되어 왔을 거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거를 뭐 기독교에서는 창조설이기 때문에 창조했다라는 거라 뭐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과학적인 맥락상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로 이제 기독교에서 선생님이 기독교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할 때 다 똑같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과학에서는 공통조상에서 진화했으니까 얘네들이 다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조상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생물종이 분리되었지만 세대를 거듭하여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통조상에 사용되었던 유전 암호 체계가 현재 생물에게 보존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의 활용. 자,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합니다. 사람의 유전자를 거꾸로 세균 입장에서는 뭐 나쁜 일일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그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세균에 넣어요. 그러면은 세균이 인슐린을 만들어. 그래서 당뇨병 환자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 그럼 대장균이
근데 대장균에 하나하나 넣는 게 아니라 대장균에 넣은 대장균은 자기가 또 복제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되게 많은 그 사람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대장균이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이 인슐린을 막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사에 넣어서 그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의 그 인슐린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가 또 복제를 할 거냐, 자기가.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는 고리 모양의 DNA를 말하네요. 예. 고리 모양의 DNA가 플라스미드고요. 하여튼 뭐 유전자인 거죠. 예. DNA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유전자 재조합된 걸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엄청 신기한 일이다. DNA에 3염기 조합이 있고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한다. 전사될 경우에는 RNA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코돈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붙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한다.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자, 유전자 이상. 근데 원래 정상 유전자가 아니라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경우는 정상적으로는 이제 CTT가 와야 되는데 CAT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전이 되는 건데 CAT면 전사됐을 때 CA는 G잖아요. 그 T는 A고 T는 A고 그래서 GAA라는 코드는 글루탐산을 붙이기로 되어 있어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붙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유라실로 전사가 됐어. 근데 GUA는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동일한 아미노산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 사실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얘는 글루탐산, 얘는 발린을 붙이게 돼 있어. 그럼 아미노산이 하나가 다르죠. 얘도 이제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럼 이 헤모글로빈하고 이 헤모글로빈하고 모양이 달라져요. 그게 모양이 달라져서 이 애들이 차곡차곡 붙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그림은 없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모양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정상 헤모글로빈이 있는 단백질 적혈구는 원반형인데 얘는 난 모양으로 해야 돼. 난 모양. 적혈구가 이렇게 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난 모양이 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 동글동글하게 생겨야지 이런 혈관을 잘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동글동글하게 생겨야지 통통통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난 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와서 쌓여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빈혈이 어지러운 거는 원래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있는 사람은 생존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죠. 물론 이거 병이 따라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생존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요런 일이 딸랑 하나 아미노산 요 DNA가 T에서 A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유전이 되거든요. 요런 거는 유전이 돼. 그래서 엄마가 뭐 이러면은 아들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토누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의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인 분해 효소가 부족하면
페닐알라닌이 아미노산이긴 한데 사실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게 너무 많으면 뇌 손상을 일으킨대. 그래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지면 자꾸 분해를 해야 돼. 근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질환이라는 거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이야.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백인들은 이제 뭐 알비노증이 있는 거고요. 예. 뭐 다 있는 건 아니죠. 백인 중에서도 뭐 갈색 피부도 있잖아요. 예. 근데 피부 털 이렇게 하얗게 되는 사람들이 예, 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알비노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페닐케토누증, 예, 알비노증은 유전자 질환으로 발생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써있긴 하네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관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쭉 풀어봐 주시고요.
봅시다 같이. 자, 요거는 이제 염색체. 요거는 이제 DNA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거 유전자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DNA의 특정 부분이다. 특정 염기서열로 되어 있다. 예, 한 분자의 유전자 한 개가 있다.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유전자에 대한 설명 맞고요. 이건 아니죠. 예. 한 분자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죠. 자, 3번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단백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은 리보솜에서 결정된다. 결정된다. 리보솜에서 합성은 되는 건데요. 결정된다라는 표현은 안 좋은데, 그러니까 DNA에서 결정된다라고 되겠지. 리보솜에서 합성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리보솜이 뭘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 그 정보에 따라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통해 발현된다. 맞아요. 발현된다. 그 형질이 발현됩니다. 단백질을 통해서. 기억되고. 자, 용어를 써라. DNA가 RNA로 전사되고요. 전사. 니은은 번역이라요. 번역. 자, 동물 세포에서 기억과 니은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각각 쓰시오. 그러니까 전사가 되는 소기관은 핵이야. 핵. 핵. 그 다음에 이 번역이 일어나는 소기관은 리보솜. 그 다음에 자 5번에 자,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CC 쥐면 여기 GC A 대신에 T 대신에 U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를 무엇이라고 하냐? 가를 코돈이라고 부른다. 코돈. 기억 부분에 염기서열 GGC고요. 나는 무엇이냐? 나는 아미노산이죠. 지금 나 요거네요. 네, 나는 아미노산. 3번의 아미노산. 그 다음에 6번. 자, RNA 가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NA 가닥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한 DNA 가닥의 염기서열 왼쪽부터 쓰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얘로 이렇게 전달한 DNA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왼쪽부터 여기가 U가 되려면 여기가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A. 그러니까 A고 여기가 G면 CC. U가 나오려면 여기 A. DNA가 여기가 CC, G, A, G. 여기는 T. 이해 가시죠? A, C,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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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G, A, G, T. 왼쪽부터 써야 됩니다. T예요. 마지막 거 T죠. 여기 얘가 A가 되려면 여기 T여야 돼. T, AT 짝인데 A의 T 대신에 U야. T 대신에 U. 그러니까 여기 U가 붙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DNA이기 때문에. DNA는 유라실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이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NA에만 유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T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 RNA 가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최대 몇 개냐? 왜 최대 몇 개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죠. 3개씩. 하나, 둘, 셋, 넷. 최대 4개. 최대 4개의 아미노산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왜 최대라고 붙냐면 혹시 이게 동일한 아미노산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코돈 표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건 아니지만
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운 건 아니잖아, 너네가. 이게 종결 코드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UUA랑 UUG는 류신으로 똑같아요. 요것도 똑같은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붙입니다. 왜냐하면 64종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 20종이고, 그러니까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 다르다면 최대 4개까지 아미노산이 붙을 거다. 그런 최대라는 말이 붙는 건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7번 RNA 있다. 총 64종이 있다. 3개 염기로 되어 있다. 대부분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여러 개의 코돈이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근데 왜 대부분이냐면 종결 코돈도 있기 때문에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 지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코돈을 말하는 코돈. 그 다음에 8번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 이 생명체에 무엇이 같아서이냐? 이거는 뭐 유전 암호 체계가 같기 때문에 아니면 뭐 생명 중심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 답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유전 암호 체계가 같아서 동일한 걸 붙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으로 DNA에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을 유전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유전자 이상으로 유발하는 요인, 이런 건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X선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높은 빛이어서 DNA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건 배우진 않았네. 선생님 얘기를 안 했네. 타르는 담배 같은 데 많이 있는 거고요. 감마선은 X선보다도 더 높은 거야, 에너지가. 가시광선은 햇빛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는, 눈에 보이는 빛이죠. 가시광선 빼고는 전부 다 유전자 이상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이냐? 가는 뭐야? 전사. 나는 번역. 자, 나무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쓰시오. DNA의 염기서열이 달라서 그런데 답에는 유전자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전자 이상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DNA의 염기서열이 다르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265쪽에 세포 내 정보 흐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요. 읽어봐 주시고, DNA가 전사되고 RNA를 번역을 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자,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는 3염기 무엇이 하나,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3염기 조합. DNA에 있는 부분은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RNA가 합성된다. 코돈, RNA에 있는 부분은 코돈. 자, 그 다음에 유전 암호 체계 공통성. 거의 모든 생명체가 유전 암호 체계가 동일하다.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단백질의 발현이, 단백질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병들이 생기는 거고요. 마저 하겠습니다. 272쪽 같이 할게요. 시간이 좀 없네. 여러분 푸는 게 좋긴 한데. 30번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은 아미노산 아니지요. RNA죠.
가는 번역이죠. 번역. 골지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다. 리보솜에서 번역. 단백질을 통해 발현된다. 맞고요. 3번 맞고요. 31번에 자, 이런 거 이제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어떤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애가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 유전자에 의해서 효소가 만들어지고 얘에 의해서 효소가 만들어지고 얘에 의해서 효소가 만들어져. 출발물질 A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B로 만든 다음에 C로 만들어서 아르지닌을 만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유전자의 효소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 맞죠? 효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효소 1과 2는 각각 다른 반응물과 결합하는 거 맞죠? 유전자 1은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 효소 1의 합성에 관여한다. 맞죠? 유전자 2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효소가 합성되지 않으면 C가 축적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2가 이상이 있으면 C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C가 축적되는 건 아니죠. 자, 5번 유전자 3에 이상이 생겨 곰팡이는 C를 아르지닌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맞죠? 그렇죠? 얘가 이상이 있으면 이게 안 되겠지? 답은 4번. 자, 갈색, 파란색 눈동자 있습니다. 눈동자 색 유전자가 다르면 합성되는 색소의 종류가 다르다. 맞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색소는 멜라닌이야, 멜라닌. 종류가 같은데 양이 다른 거죠, 양. 응? 종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을 통해 형질로 발현된다. 맞고요.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는 염기서열 다르다. 염기서열 달라요. 네. 그래서 4번. 자, 이거 얘가 RNA인 거 아시겠죠? 요게 DNA인 거 아시겠죠? 그쵸? 네. 요거 RNA입니다. T 대신에 A 붙어야 되고요. GC T 대신에 A 붙어야 돼. 그쵸? 얘가 ACA네. 네. 자, 염기서열, 가해 염기서열 ACA입니다. ACA. ATGC. 자, 옳지 않은 거. 기억은 RNA다. RNA 맞네요. 기억은 전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맞죠?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도는 AUG죠. 맞네요. 3번도 맞고요.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DNA의 3염기 조합은 자, 얘인데 얘랑 3염기 조합이 뭐야? 얘지. AAC. 이게 틀렸죠? 네. AAC. 자, 35번. 헥산은 이제 RNA도 헥산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색깔을 봐야 되네. 자, 여기는 T가 있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가 있는 애가 뭐야? DNA. 얘는 유라실이 있는 거죠? 유라실이 있네. 유저 이게 지금. 그리고 색깔 봐야겠네요. RNA. 그림과 같은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요.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슬 기억으로부터 새로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 니은이 합성되고 있다. 맞아요. DNA에서 요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도 해요. 요 RNA를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붙은 거니까. 니은 맞습니다. 합성이 완료되면 사슬 기억이 세포질로 이동한다. 아니죠. 니은이 이동해야죠. 니은이 RNA니까. 36번. 자, 뭐니? 1번 아미노산과 4번 아미노산 지정하는 코돈은 같다. 1번 아미노산에 코돈이 안 써져 있네요. 그쵸? 코돈 쓸게요, 여기. A랑 T가 짝인데, T 대신에 U가 붙습니다. GGC, CG, 여기가 U입니다. U, GU, C. 이렇게 되겠네요. 네. 3개씩. 1번 코돈은 UUU였고요. 4번 코돈은 UUU네. 네. 맞네요. 자, 기억 부분의 염기가 A로 바뀌면 2번 아미노산이 5번 아미노산과 같은 종류로 바뀐다. 어렵다.
얘를 뭐로? A로 바꾸면 그럼 여기만 봐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 3연기 조합이 CAG예요. CAG. 근데 5번 아미노산도 CAG죠? 그러니까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3연기 조합이 똑같기 때문에 기역 부분의 염기가 없어지더라도 3번, 5번 아미노산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면은 변해요. 이거는 다 해봐야 되겠지만 없어지면 이게 당겨지거든요. 만약에 얘가 그냥 없어진다, 이게 결실이 일어난다. 그러면 얘가 GGC, AAAA, CAG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저게 없어지면 더 큰일 나죠. 없어지면은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2번이고요. 다음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같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 유전질환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DNA의 염기 서열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걔가 RNA로 전사된 다음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바뀌어서 배열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입체 구조 기능 바뀝니다. 자, 통합사고력 문제, 선행형 문제. 일단은 여기까지 수능형 문제도 다 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다 했죠? 여태까지 통합사고력 수능형 문제도 다 했죠, 우리? 맞나? 다 한 것 같은데. 요거 숙제로 274에서 너 맞나? 마무리를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문제들도 너무 많네. 책은 가져오셔가지고요, 뭐 같이 좀 하긴 하고요. 277쪽까지만 할게요, 숙제로. 그리고 아무튼 학기 시작하면은 EBS 교재로 합니다. EBS 교재의 그 통합과학 개념 완성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교재를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거 가져오시고 복습하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개념 완성으로. 수고하셨습니다.